YTN 라디오 94.5 메가헤르츠, FM 94.5 메가헤르츠인데요.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불꽃 튀는 여의도 토론, 여의도 중계석,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미래통합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부에서 너무 뜨겁게 토론을 하다 보니까 지금 문자가 막 폭발적으로 오고 있는데, 여기 약간 이제 중국 정부와 우리 정부에 대해서 비난하는 게 좀 많이 오네요. 이거 제가 읽어드리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자, 다음 얘기를 한번 넘어갈게요. 우선 이제 그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고 또 신천지 신도들이 상당 부분, 확진자로 판명이 되면서 또 청도 대남병원 그 정신치과 치료 받던 분들이 대거 확진되면서 이 병상 확보가 문제다. 그래서 경기도랑 서울시가 대구시장의 도움 요청에 대한 반응이 좀 다른 것 같더라. 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뭐 대구에 일반 환자를 보내라 이렇게 역전했다가 뭐 아니다. 중증 환자용 음압병실을 수용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확진자 특히 중증 환자 받겠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는데 사실 제가 어떤 구의 정신건강 무슨 위원회 위원이에요. 어제 갔는데 뭐가 있었냐면 그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을 퇴원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퇴원을 시키냐 아직 치료 받으셔야 되는데 그랬더니 대구에서 그 정신과 치료 받으시는 분도 옮겨야 되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병상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퇴원과 관련된 논의를 한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증 환자용 이런 병실을 위해서 뭔가 좀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뉴스를 접하고 참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대구 권영진 시장은 좀 경기도 서울시가 좀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물론 서울시장은 중증 환자 정말 대구가 필요하고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필요한 사경을 다투는 환자에 대한 치료에 나서겠다. 저는 박원순 시장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그 경기지사 경우에 뭐 앞뒤 문맥을 제가 안 따져봤습니다만은 그 일반 환자, 중증 환자, 일반 환자를 보내달라고. 네네. 중증 환자는 거기서 하고. 네.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밖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도시국가 같거든요. 이게 꼭 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국가 같은 나라인데 전염병이 있을 때는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정치적 경계, 지리적 경계가 있지만 혼연일체가 되어서 내부 조율을 거쳐서 이렇게 뉴스 안 나오고 협력이 돼야 될 상황이에요. 이걸 누가 해야 되냐? 컨트롤타워 대통령이 해야 되는 겁니다. 국무총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네. 이것을 대구시장은 요청하고 한쪽은 한쪽은 일반 환자만 보내라. 한쪽은 중증 환자만 보내라. 대구 시민들, 경북도민들이 볼 때 경기지사 보기를 뭐로 보겠어요? 이야, 저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거. 이런 부분들이 국민 화합을 해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은 물밑에서 이렇게 잘 조율되어 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도시국가 같은 모습으로 그냥 대구시에서 필요해서 환자가 중증 환자 넘치면은 중증 환자 치료할 수 있는 서울뿐만 아니라 충청도도로 쭉 보내고 또 일반 환자 이런 시스템을 움직여야 되는데 공개적으로 이렇게 표명한 자체가 상식을 넘어섰다. 경기지사가 일반 환자만 보내라. 이런 거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참 내가 이게 위정자인지 네. 이게 대한민국 위정자인지 정치인인지 대통령 꿈꾸는 정치인인지 저는 참 잘못된 말이 있기를 제가 잘못 읽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오해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아마 그게 상식이겠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네. 나 이런 말이 사실이라면 지도 자격이 없다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강병원 의원님? 네. 저는 좀 이렇게 지금은 좀 똘똘 뭉쳐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구 상황을 좀 조기에 종식시키는 것이 네. 전국 확산을 막는 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지자체 간의 협력은 저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요. 이 기회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제 확진을 받는 분들을 전부 병원에 모아서 치료하는 방식이 옳은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대구 상황을 보면 제가 봐서는 이 신천지에서 얼마나 더 쏟아져 나올지 모르고 그렇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좀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네. 이 모든 상황을 병원에 입원시켜서 치료하니까 과연 가능할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경증이 있고 중증이 있고 심각한 상황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사망자는 이 심각한 상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증과 중증에서 사망자가 없거든요. 적어도 이 경증이라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가 숫자가 네. 늘어난다고 가정해 보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철저한 자가격리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환자들을 병원에 수용하려고 해서는 저는 과연 방법이 있을까 싶은 겁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도 후베이성에서 병실이 부족해가지고 난리가 났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열흘 만인가 몇천 병실을 짓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건 그게 불가능할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병의 정도에 따라서 철저한 자가격리를 해야 되고 저는 우리 국민 모두가 본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도 이제는 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네. 얼마 전에 국회에서 우리 그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통과시켜서 이제는 이런 사실들을 감추고 검사 안 받는 사람들 처벌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국회가 아마 이런 범들 좀 더 일찍 했으면 31번 환자 같은 사람 막을 수 있었고 처벌도 할 수 있었고 네. 강제로 저희가 검사도 받게 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 31번째 환자 이후에 특정 종교와 집단으로 급속 확산되고 있고 지역사회 네. 감염이라는 게 전국화 돼버렸단 그렇죠. 말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환자를 병원에 수용하려고 하는 시스템도 이 기회에 좀 바꿀 바꿔라. 필요가 있다라고 예. 생각이 좀 듭니다. 근본적인 것들을 조금 바꿔서 뭐 해보자. 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하고 보건복지부 판단해야 될 문제, 그렇게 가야 될 문제인데 문제는 똘똘 뭉쳐야 됐는데 안 해도 될 말, 이재명 지사 이런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국민 화합을 해치고 여러 가지의 국민들 마음의 상처 이런 말들은 지도자들이 정말 신중해야 된다. 네. 만약에 그렇군요. 이재명 지사 이런 말을 했다면 정말 사과해야 됩니다. 이건 대구 경북 사람에 대한 사과, 국민의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일반 환자만 받겠다. 말이 됩니까? 네. 치료 필요 중증 환자인데. 좋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님이 우리 방송 들으시면 저한테 전화 오실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총선 얘기 한 번만 하겠습니다. 진보 진영 내에서 비례정당 얘기가 솔솔솔솔 나옵니다. 시민단체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나와서 만들겠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또 민주당에 공천 신청했다가 안 된 그 정봉주 전 의원이 손혜원 무소속 의원과 함께 뭐 비례당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미래통합당이 그 위성 정당이라고 봐야 되죠. 미래한국당하고 이제 뭔가 잘 해보려고 하니까 민주당 이쪽에서도 조금 불안하다.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강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그동안은 사실 민주당은 우리 그런 거 안 맞는다 하긴 하셨었는데. 저는 뭐 여전히 저희 당은 그런 미래한국당 기생정당이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비판했고 네. 저희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는 선거제 개혁을 하면서 그렇죠. 취지가 좀. 이건 그렇죠. 정말 맞지 않는 꼼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선관위는 미래한국당이 제가 봐서는 뭔가 정당법에 맞지 않는 정당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정당으로 승인을 해줬었는데요. 저희 당에는 분명 불리한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제 개혁을 한 것은 대한민국 정치 발전이고 정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주권이 이 국회 의석수에 제대로 반영되는 그렇죠. 국회를 만들자는 취지 아니었겠습니까? 저희 당의 희생적인 저는 결단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네, 저희 당에서는 뭐 안 만든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아, 확신까지 하시는군요. 근데 그렇게 되면 비례 의석이 너무 적어질 텐데. 미래한국당을 만든 것이 미래통합당이 아니고요. 또 구자유한국당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하고 4+1입니다. 아, 그래요? 4+1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만드니까 적자 네. 생존하기 위해서 참 기형적인 모습이죠. 역사에 있어서 미래한국당을 만들어서 생존을 추구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희생을 각오했다 했으니까 그 희생을 감당해야 됩니다. 희생을 회피해서 안 돼. 희생을 각오하고 만든 이런 현상을 몰랐느냐 하면은 만약에 이렇게 나가면은 비례의석에서 한국당보다가 10석에서 15석 정도 적은 상태에서 대결을 원내 1당 대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원내 1당이 되게 힘든 상황이라고 느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새로 비례시민당 뭘 만들겠다 예, 하는 시민비례당인가. 이야기인데 예. 강 의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희생을 각오했다는 말 속에 굉장히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희생은 맞는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이 아니 지금 희생을 각오했다는 말은 희생을 네. 감당하겠다는 말이 다른 말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제1당을 내놓음으로써 반성을 해야 된다. 아, 제1당을 내놓는 희생을 해라? 일단 희생을 감수한다 그런 말은요. 네. 어쨌든 그 거대 양당이 이 수많은
사표를 방지하기, 먹고 예. 살았던 거 아닙니까? 네네. 그 많은 사표들 속에는 소수 정당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다 사장됐던 선거제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들이 기득권을 내놓음으로써 그 소수 정당의 목소리도 국회에 반영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희생이지 기생정당이 등장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열어주는 희생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 제1당의 자리를 이제 내놓겠다 희생, 위대한 희생 아닙니까? 그런 희생을 이제 현실화되는 이런 상황이 이런 뉴스를 만들지 않느냐. 네. 제1당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근데 그런 상황으로 와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든 뭐 준연동형이든 간에 이게 사실 그런 제도를 우리가 취하게 되는 취지가 있는 건데 지금 그 취지랑 너무 안 맞게 하고 이 상황에 돌아가고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아니요. 취지는 이제 이상적인 모습으로는 아까 사표를 방지하고 소수야당의 기회를 좀 더 주고 네네. 지역정당 받지 못한 당정의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하지만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공수처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제1당과 2당이 가져갈 수 있는 비례의석을 제3, 4, 5 군소정당에 나눠주는 거래를 한 거죠. 아, 공수처 때문에 거래한 잘못된 거였다? 거래를 했기 네. 때문에 결국 우리가 제1당이 돼서 가반수를 차지하면 그 잘못된 거래를 모두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 잘못되는 국민과 역사 앞에 알릴 수 있고 또 공수처법도 우리가 가반수 되면은 4+1 민주당이 했던 방식대로 가반수 위력을 통해서 공수처법을 다시 폐지시킬 수 있는 겁니다. 네. 국민은 그러한 선택을 해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10초만. 뭐 한국당이 일당이 될 일도 없지만요. 그 이미 국회를 통과한 이 선거제 개혁이라든지 공수처법을 네. 한국당이 의석수가 좀 늘어났다 해가지고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미래통합당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